네, 햄카이브 본편에 이어서 이제 속편들입니다. 5-1. 네. 자, 오늘의 선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페타주, 이 선수도 제 선수인데요. 페르난도 가브리엘 타티스 메니나, 이게 풀 네임입니다. 주니어가 없어요? 네, 이게 아, 이름이고요. 그래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페타주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샌디에고에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되죠? 별똥별처럼 떨어져서 리그를 파게 씹어먹고 있는 타티스 주니어입니다. 네. 마음에 들어요?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타티스 주니어가 이 정도 선수일 줄은 몰랐는데 근데 작년에 너무 좋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올해 기준 초반 기준으로 넘버 2였어요. 맞아요. 베레로 다음에 넘버 2잖아요. 네. 이 정도 근데 해야죠, 넘버 2인데. 사실 이 선수가 처음에 그 저희 리그에 다른 사람이 픽을 했었어요. 근데 당시 햄스트링 부상 그렇죠. 포구하려다가 햄스트링 부상 당하면서 버린 거를 제가 한 2주 정도 일찍 픽을 해서 쓰고 있는데 정말 잘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마운 선수입니다. 불개주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백그라운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페르난도 가브리엘 타티스 메디나가 이 선수의 본명이고요. 99년생입니다. 99년생 1월 2일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일명 한만두 사건이 있었죠. 한이닝 말로 홈런 2개. 네, 그것도 한 선수에게 맞았던 박찬호 선수였는데 그 시기가 바로 99년 4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만두가 터진 그 시기에 페타주의 나이는 거의 뭐 3달밖에 안 된 거죠. 네, 나오긴 나왔었군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 시니어가 페타주를 낳고 너무 기분 좋아서 이제 또 말로 2개를 3개월 20일 정도 됐을 때. 네. 이 선수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이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렇게 키가 클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말랐고 아버지가 네. 180에 83인데 190이 넘는다고요? 네, 190cm에 83kg. 피지컬이 어마어마합니다. 페타주가 대단하고요. 그리고 이 선수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유격수를 보는 우투우타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뭐 몇 년 전 기록으로 투수들의 평균 선발 투수들의 키가 192, 타자들의 평균 키는 188 정도 돼요. 네. 네, 평균이. 그럼 평균보다 일단 크네요. 190에 83. 그렇죠. 네. 이게 프로필상이긴 한데 선배님은 그 타석에 섰을 때 그렇게 보이세요? 저는 그렇게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보이진 이게 않아요. 제가 확실하지 않은 게 이게 하퍼를 볼 때도 저희가 그렇게 안 커 보이잖아요. 네. 근데 하퍼도 이렇게 커요. 훨씬 더 커요, 하퍼도. 그래서 맞을 거예요. 네. 거의 맞다고 봐요. 뭐 안 되면 한 188 정도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네, 근데 크긴 큰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는 크게 그쵸? 느껴지는데 예. 뭐 어쨌든 이 선수 2015년에 사실 시삭스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죠.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70만 달러의 아마추어 계약을 했는데 2016년이었습니다. 2016년에 제임스 실즈 트레이드에 타티스 주니어와 에릭 존슨이 함께 이제 샌디에고로 옮기게 됐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이 샌디에고의 부사장 로건 화이트 씨가 이 선수에게서 트라웃의 향기가 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잘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 선수가 사실 뭐 수치적인거나 이런 거 봤을 때 계속 잘할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야 정상이에요, 사실은. 저는 들어요. 그래요? 수치를 보면 뭐 컨택이나 이런 게 너무 낮은데? 선배님이 지금 트라웃 이야기 하셨는데 네. 최근에 트라웃이 SNS에 그 인터뷰 영상 보셨어요? 못 봤어요. 뭐. 기자가 모든 MLB 팬들이 당신을 가장 익사이팅한 선수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트라웃 선수 본인은 그런 익사이팅한 선수가 지금 MLB에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로 물어봤는데 페타주를 지목했습니다. 그래요? 네. 와, 그만큼 이 페타주가 보여준 게 많다는 건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A lot of players would say you're the most exciting player in the game. Who do you think is the most exciting? Most exciting. Wow. I saw a lot of people are talking about Tatis Jr., Tatis Jr., Tatis Jr., Tatis Jr. for the Padres. I don't really get to see him play that much, but over the last few weeks, saw some highlights of him, and he's pretty exciting.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그 유망주 랭킹 1위였고 그렇죠. 이 선수가 2019 베이스볼 아메리카에 선정한 유망주 순위 2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잘했을까? 왜냐면 2015년에 시카고 화이트삭스랑 계약했을 때만 해도 그렇죠.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트레이드 될 때만 해도 샌디에고에서도 뭐 이 선수가 그 정도 가치라고 생각하고 데려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일단 장점은 뭐 네. 홈런도 많이 치고 도루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이브 툴이죠. 유격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190이면 키도 큰 유격수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지터보다 더 큰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 예. 정말 이 선수가 5툴 플레이어라고 예. 느껴지는 게 제가 이 선수 그 리포트를 봤어요. 맞아요. 이 선수 송구가 좋죠. 네, 송구가 대단합니다. 이 보면은 일단 그 20-80 스케일 기준으로요. 게임 파워랑 로우 파워는 60, 50 정도 돼요. 그래서 파워가 뭐 홈은 많이 치지만 파워가 높은 거죠. 그래도.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불개주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70 선수랑 넘으니까. 비교했을 때는 좀 비교적 떨어지는데 이 송구에서 이 스로우 송구에서 스케일이 70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올해 전반기의 송구 그 속도, 전반기 야수들의 송구 속도의 평균이 페타주가 1위예요. 91마일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1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선수가 물론 그 DNA도 중요하겠지만 이 피지컬도 되고 몸도 굉장히 유연하고 그러니까 그때 부상 당했을 때 보시면 완전 다리 거의 찢어지는 느낌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달리기도 좋고 던지는 것도 좋고 치는 것도 잘 치고 장타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대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발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뭐 네. 그냥 빠른 게 아니라 순위권 안에 뭐 터너, 몬데시 사실 다음으로 이 페타 주니어가 있을 정도로 발도 빨라요. 그런데 네. 한 가지 이제 걸리는 건 컨택이 지금 66%대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페타주가 홈런 타자라면 완전한 뭐 40개 정도 치는 타자라면 네. 66%의 이 갈로급의 이 컨택, 갈로는 물론 뭐 50%대도 치고 62%대 뭐 이렇게 나오지만 이 낮은 컨택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발도 빠르고 이렇게 하는. 근데도 지금 이 타율이 이렇게 잘 나오는 게 사실 좀 그 여러 가지 기록의 수치가 맞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선수가 보시면 굉장히 어프로치 자체가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컨택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그 리포트에서도 평가를 하는 것이 이 선수가 헛스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선구안도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도 역시 발 빠르기 때문에 뭐 내양 안타라든가 타율 조절을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네. 강점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먼 미래 이제 MVP급이다 이런 평가를 지금 페타주는 이미 받고 있는데 네. 저는 한 가지 이제 페타주에게 좀 걸리는 건 이 선수의 제스처나 일단 경기 내에서의 움직임, 경기 내에서 화려합니다. 그렇죠? 과하죠. 네. 화려하죠. 그래서 그때 당할 때도 부상을 당한 이유가 그중 하나였고, 그리고 홈런을 치고도 벤치에 들어가거나 뭔가 이렇게 많이 화려한 편입니다. 네. 그렇죠? 네. 물론 올해 공을 많이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화려한 나머지 아버지가 그 아까 그 한만두 한이닝 말로 홈런 그 2개 친 박찬호를 상대로 그 2개 친 해에 아버지가 34홈런에 107타점에 21도로 했어요. 그 해.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쭉 하고 내려갑니다. 맞습니다. 예. 왜 내려갔냐? 계속 유리 몸입니다. 예. 근데 이 선수도 마이너에서 한번 손가락 골절의 부상도 있었고요. 이번에 부상도 있었고, 느낌에 이 선수가 다치지 않으면 MVP인데 과연 이런 선수 있잖아요. 천재인데 한번 또 크게 다쳐서 쫙 그 비운의 뭐 이런 선수 있잖아. 뭐 NBA로 치면 데릭 로즈 같은 선수, 최고의 운동신경을 가졌으나, 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합니다. 저는 잘 되길 바라는데 한 가지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선배님 생각도 맞는데요. 저는 이 선수가 일단 피지컬도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유연한 스타일이라서 부상을 당할 수는 있겠죠. 근데 설마 우리 내일 다치는 건 아니겠지?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부상을 당해도 막 오래 갈 것 같진 않아요. 트라우트처럼 트라우트도 부상 당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항상 뭐 DTD나 바로 이렇게 금방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페타주도 좀 그럴 거라고 보고요. 아니 샌디에고에서 누가 이 선수를 인정했습니까? 마차도가 인정했잖아요. 마차도가 오자마자 이 선수 내리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마차도가 본인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이 선수를 끌어올린 거예요. 그쵸. 트라웃도 가장 익사이팅한 선수 페타주, 마차도도 인정하는 선수. 저는 그래서 봤을 때 저번에 저희가 얘기를 드린 것 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샌디에고가 투수도 그렇고 어린 선수로 되게 지금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투수에서는 뭐 패덕이라든지 여러 어린 선수들, 그리고 타자에서는 마차도가 중심을 잡고 페타주를 비롯해서 이 젊은 선수들이 이끌어가서 한 3년 안에는 월드 시리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샌디에고. 샌디에고라는 팀을 모르는구나.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물론 샌디에고라고 하니까 저는 그 샌디에고의 그 수뇌부의 얼굴들이 계속 떠오르고 그동안 했던 만행들과 그렇게 기대를 갖고 돈 쓰다가 3년 후에 갑자기 페타주 팔고 마차도 팔고 막 계속 팔까봐 그
몇 년간에 봤던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올라서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네. 지금도 지금 흔히 말하는 정리 못한 선수들이 막 쌓여 있잖아요. 샌디에고 보면은 사실 지금 외야에 코데로라는 선수 정말 미친 유망주도 있고요. 네. 그런 선수 지금 못 올라오고 있어요, 제대로. 엄청 많아요. 그 안에 지금 올라와서 키워야 될 팜이 선수가 좋아요. 많아요. 팜이 그러니까 좋습니다. 키워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정리 정돈을 잘 못하고 있어서 과연 우리 정성 캐스터의 말대로 샌디에고 잘하면 좋겠죠. 투자한 만큼 거둬야 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늘 샌디에고에 대한 아쉬운 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샌디에고 제대로 하는 거 본 게 우승한 게 언제죠, 샌디에고가? 샌디에고요? 네. 없죠. 네. 아예 없나요? 샌디에고, 네. 마지막으로 샌디에고 본 게 저는 제대로 하는 거 본 게 거의 90 몇 년도에 ITV 시절에 케빈 브라운이 던졌던 그 모습을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3년은 조금 무리였을까요? 한 7년 안에 7년 안에 한번 왜냐면 저는 샌디에고라는 팀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정석 캐스터가. 네. 약간 뭐 그 말대로 잘 되면 좋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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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샌디에고가 내셔널리그 우승은 일단 84년이랑 98년도에 그때 했었고 제가 본 마지막 98년도 얘기한 거예요, 네. 제가. 네. 지구 우승 2006년, 5년 뭐 그때는 잠깐 했죠. 근데 저는 그 98년도에 케빈 브라운이 계속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뭐 지켜봐야겠죠. 네. 뭐 발을 빼는 것 같은데? 그러면 7년 말고 한 15년 그 페타주가 중심이 됩니까? 페타주가 중심이 돼야 우승을 하고 아니, MVP 받고. 마차도가 중심이 되겠죠. 마차도가 중심이 되고 그 이제 윙맨으로 페타주가 좀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을 빼는 우리 정석 캐스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음. 그럼 페타주와 불개주 내년 행보를 봤을 때 누가 더 잘할 거라고 보십니까? 페타주와 불개주. 저라면 네. 똑같은 그 딜이 있으면 불개주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라운드 때 저는 뽑을 것 같고요. 네. 페타주는 한 7라운드 때. 7라운드 때? 12명이 하는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페타주는 한 7라운드에서 뽑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높게 잡혀 있겠지만 저는 그럼 안 뽑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선배님 입장에서는 정말 그 2019 베이스볼 아메리카가 선정한 그 포텐셜 순위대로 불개주가 더 위고 그다음 페타주일 것이다. 내년은 그럴 것 같습니다. 내년은 그럴 네. 것이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막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 정석 캐스터가 계속 강요해서요. 마음에 없는 얘기까지 강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배님 페타주 좋게 보시니까요. 페타주 좋게 봐요. 네네. 다치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치지 않으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엠카이브 5-1이죠. 네. 5-1 페타주 편 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